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지스토TV의 김정구입니다. 지난 시간 미얀마에 큰일 났습니다. 점점 시위가 살벌해지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계속해서 미얀마 국제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 반대 시위가 군부 쿠데타와 같이 맞붙어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 상황과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미얀마의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국가의 실권은 군부가 장악해왔다, 그런 얘기. 그러다 보니 군부는 부패하게 되고 군부 자금력이 궁색해진다. 사치스럽고 군부가 부를 축적하다 보니 자금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군부가 익숙한 쿠데타, 미얀마는 70여 년간의 상당한 쿠데타를 많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군부 독재에 시달려온 미얀마 시민들의 목숨 건 투쟁, 그리고 문민정부 아웅산 수치의 국가 고문을 다시 가택 연금하고 군부와 수하의 경찰은 무력으로 평화적인 국민 시위에 대한 무자비한 시위 진압, 그리고 인명 살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지금 군경에 의한 인명 살상의 심각성, 격렬해져 가고 있는 반 쿠데타 시위, 자칫 내전 상태로 확대되어가는 그런 우려스러운 사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도 반 쿠데타 시위 사태,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 이미지들을 설명하면서 방영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시민군이라고 할까요? 시위대죠. 군경과 대치하면서 저렇게 그 실탄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군경이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사격해서 그렇게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3월 28일은 미얀마의 군부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군인의 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군의 날 같은 그런 날인데, 이 날에 군부가 이 강력한 그 시위 대책을 수립해서 시위대에 대해서 발포하고 진압하는 그런 사이에 한쪽에서는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벌였죠. 네, 사망자 숫자를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8일 현재 459명 이렇게 사망을 했군요.
2월 19일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현재는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5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네, 이건 이제 의장대, 그 다음에 군부의 이제 사열식 같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 겨눈 미얀마군, 외부 세계와 단절된 현대 노예. 저쪽에 사회를 받는 서 있는 저 사람이 쿠데타의 주역입니다. 네, 이 사람이죠. 이름은 이제 민 아웅 플라잉. 군부의 실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 것이죠. 긴급 사태는 이제 1년을 선포했는데 그건 뭐 의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망자를 앞에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서 오열하고 있는 식구들 모습. 시위 당일에 하루에 9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참 서글픈 그런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플라잉 사령관 등 군부 인사들이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열린 미얀마 군의 날 기념식에 흰색 제복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미소 지으며 레드 카펫 위를 걸어다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담소를 나누며 대형 테이블에 자리를 잡아 만찬을 즐겼다. 플라잉 최고 사령관 등은 이날 저녁까지 각종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식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대표가 참석했다. 한쪽에서는 시민군이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이게 군부들이 이런 호화스러운 파티를 열고 외빈을 초청해서 파티를 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저 8나라들은 다 이웃 나라죠. 그리고 군부가 대체적으로 실세인 나라들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 저 사람이 아마 그 플라잉 같은 그 쿠데타 주역인 플라잉의 사진 같습니다. 여기서 그 미얀마 군부가 이제 부패된 그런 그 부패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언론에 난 것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어린아이들이 총성에 쓰러진 날 미얀마 군부는 파티에서 흥청됐다. 거리에서는 무력 진압으로 생사의 시위를 배경으로 쿠데타 주역인 민 아웅 플라잉 최고사령관 아들이 그가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는 지난 20일 미얀마 AR와 리주 차옹따 지역에 위치한 호화 리조트에서 관광 재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행사에 마옹온 미얀마 관광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군경의 시위대 강경 진압의 희생자가 속출하는 혼란스러운 정국인데 장관이 이 같은 행사를 연 건 리조트가 플라잉 최고 사령관의 아들 아웅삐 손 36살이군요. 이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미얀마 관영 언론인 더미러 데일리도 관련 소식을 신문 한면 전체를 할애해서 보도했다고 합니다. 플라잉 사령관은 아들과 딸 남매를 두었는데 이들이 대형 리조트를 비롯해 건설회사, 무역회사, 미디어 제작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토지 임대권을 경쟁입찰 없이 따내고 임대료도 무상에 가까운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
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민들이 목숨을 내걸고 군부 독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시위에 나서서 시위를 하는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속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자가 500여 명에 달했다면 부상자는 엄청난 그런 숫자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군부는 절대로 시위에 나서면 안 된다, 이런 경고를 했지만 이들은 경고에 아랑곳 없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엄마 살려줘, 주민 산채로 불태운 미얀마 군경. 부상당한 시위자를 불구덩이,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지고 사라졌던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 언론에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미얀마의 이런 사태를, 폭력 사태를 규탄한다, 뭐 그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규탄해 가지고는 일이 해결이 안 되죠. 규탄만 해결책으로서 규탄을 한다, 이 미얀마의 시민들 귀에는 이런 얘기가 안 들었고, 뭔가 유엔군을 파견한다든가 대책을, 이런 군부의 세력을 갖다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외교적인 노력이나ဒီလိုမျိုးအဖြစ်ပြတ်တဲ့ဘယ်တော့မှကျမတို့မြန်မာပြည်မှာဖြစ်စေရတော့ဘူးဒီမိုကရေစီမရရအောင်ကျမတို့တိုက်ပွဲဝင်ရပါလိမ့်မယ်ဒီကကားဝင်ချင်နေခဲ့ဒီနေ့တော့လာအောင်မယ် ကျမတို့ဒီကမျိုးအများကြီးပဲရှိနေတာ 엄마로서 피를 토하는 철교. 엄마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에 미국 정부가 경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그 미얀마에 그 제재를 이제 가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그러나 이런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명이 살상되고 인권이 무시당하는 현장에서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BBC 기자도 억류가 됐군요. 7세의 소녀도 숨졌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만달레이라고 하는 미얀마의 그 대표적인 도시입니다만, 군경이 방화를 해서 40여 가구가 불에 타는 모습이다. 한 마을을 불을 질러 버렸거든요. 이런 그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짓을 군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저지른 씻지 못할 죄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엔 고위 대표도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보도를 했군요.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시위대 100여 명을 학살한 피해 토요일 이후 유엔 고위급 대표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2월 1일 정권을 잡은 이후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며 구조적으로 평화적 시위대를 공격하고 다른 인권 침해도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보호해야 할 시민들을 무차별로 살해하고 있다. 군인들이 자국 시민을 이처럼 학살할 수 있는 원인은 외부와 일체 단절된 그런 일상이 철저히 통제되는 생활 환경에서 빚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들을 이제 통제하는 통제 장소에서 특수 교육을 시킨 거죠. 이렇게 잔인하게 해도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군인 대다수는 군 기지에 살며 군인 자녀는 다른 군인 자녀나 군부와 연관된 인물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NYT는 뉴욕타임즈는 현 군부는 서로 다른 가족들 간에 서로 얽히고 설킨 생태계를 이룬다 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군인들 자체도 통제된 가운데서 뭐 특수 교육을 받고 뭐 심리전 훈련 같은 것을 받기도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강력한 군대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장반군 미얀마군 기지 잇따라 공격. 민주진영이 이들과 추진하는 연대 무장투쟁. 소수민족의 무장 반군이 늘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시위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위대와 무장반군의 그 연합 전선이 구축되는 것 같습니다. 29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오는 지역 주민들을 인용. 북부 카친주 반군이 카친 독립군이 전날 파칸의 군부 휘하에 경찰부대 4곳을 급습했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경찰 최소 20명이 사망했다. 군경과 대치하면서 이들과 전투를 벌여서 기습작전으로 20명의 군경이 사망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내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 이해가 쉽겠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인도양을 가운데 놓고 서부 쪽에 인도, 동부 쪽에 미얀마. 미얀마를 조금 이렇게 그 지도상에서 보면은요, 수도 양곤, 수도가 양곤에서 네피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고요. 만달레 이런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고, 주변이 전부 그 주변 국가의 인도양을 빼고는 다 쌓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태국, 라오스, 베트남,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아까 군부 퍼레이드 할 때에 초청받은 나라의 대표가 바로 이들 나라들이죠. 전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국과 접경을 해 있는 자치주가 카렌주라고 하는 주인데, 여기에 반군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중동부의 샨주 반군, 그 다음에 제일 북쪽에 카친주, 이 카친주 반군, 이쪽 반군이 밀림하고 이제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은 반군이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미얀마는 다수 종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미얀마의 종족 수는 한 13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되는 소수민족이 아까 그 반군을 형성했던 그런 카렌주의 카렌족이나 그 다음에 카친족, 그 다음에 샨족 뭐 등등 해서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형성하죠. 근데 70%에 달하는 종족이 보마족입니다. 그래서 국호도 보마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 보마족이 거의 70% 이렇게 됩니다. 또 종족이 이제 여러 곳에 이제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중앙의 정부가 이걸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뭐 군부 세력이 강해지는 이유도 그 가운데 하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종족이 다르며 문화도 불교, 회교 뭐 많은 그 무슨 정령신앙 이런 그 토착 종교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얀마가 이 통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이 되는 버마족은 주변의 미얀마 그 소수민족들을 아주 그 차별하고 가능하면은 이들을 이제 추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늘 그 대우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그 좀 독립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 이 소수민족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앙정부는 이들을 이제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예속화시키지 않으면은 이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내전 상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사실을 국제사회가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서 이 소수민족의 그 내부의 그런 사정을 그 SNS를 통해서 서로 그 교류를 하면서 급속도로 이제 세계에 이런 것이 근래에 와서 알려졌던 겁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반군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독립군이라고 하죠. 독립군이라고 하는데 이 카친족입니다. 카친족 독립군인데 이들이 이제 그 밀림 한가운데서 훈련받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전투지로 향하는 그 카렌족 반군입니다. 네. 뭐 무장은 정규군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무장을 했고 이들의 그 용기와 정신적인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식에 따라서 통신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군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동부 태국 국경 인근을 근거지로 활동 중인 카렌 민족연합 카렌족입니다. 쿠데타 이후 군부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카렌 민족연합은 미얀마 분해 날 당일인 지난 27일 카렌주 문노 지역에 있는 군부의 군사기지를 점령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얀마군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2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이 군부가 이제 그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공격을 했군요. 카렌족 마을 주민 3천여 명이 공습을 피해 태국 국경 지역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이제 태국 국경으로 이제 넘나드는 거죠, 늘. 앞서 주요 소수민족 무장반군 중 하나인 샨족 보건협의회는 같은 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군부의 민간인 살해가 계속되면 무장반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봐요. 이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가 된다면은 쉽사리 진압이 안 되고 결국은 무력 충돌로서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내전에 크게 빠져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이 그림은 이제 전투기가 동원됐기 때문에 동굴 속에 이렇게 숨어서 피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 반대 시위, 민주화 시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위에 대해서 격렬한 시위 사태와 점차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런 그 전대미문의 이런 내전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종국 지스토TV의